대법원 2021년 12월 10일자 2021마 6702 결정 12월 10일자 2021마 6702 결정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회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민법 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한편 채무자가 이미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해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회생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개할 수 있고,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개한 상황에서 부인회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개하고 부인회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 취소회소를 제기한 회생 채권자가 위 부인회소에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조 참가할 수 있다라는 원칙적 적극의 입장의 결정입니다. 위 부인회소의 소송 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에서 회생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해서 그 회생 채권자는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 참가 이익인데, 이거는 여러분 소송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여러분 고시공 볼 때는 맨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절차가 중단되고 수개된다, 이런 거 드립다 공부하고 시험 엄청 나와요. 변호사 시험은 항상 나와요. 근데 나는 수업 중에 또 그래요. 야야야, 소송하다 당사자 사망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야, 재산 싸움이 있는데 파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당사자가 파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소송 도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사법 그건 안 봤죠. 당사자 사망이 되면 중단하고 수개한다는 건 봤어도 파산이 되면 어떤다 조문이 있어요, 민사법.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고, 도산법은 원래 내가 하는 거라서 나는 그것을 좀 더 부각돼서 해줄 수 있는 그건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 민사법에서 도산 이런 건 상정도 안 하고, 실제 신문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 개인 회생 절차 들어가는 경우가,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사망도 사람인지라고 어떻게 죽는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공부에서는 엄청 비중 있게 공부하지만, 실제 비율을 보면 재산관계 분쟁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파산됐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법원도 이 절차가 중단되지도 아니한 채 그냥 막 진행하는 경우가 억수로 많아요. 이 파산이 그 소송 자체 소송에 말하지 않으면 안 밝혀지니까 어디서 지금 혼자 파산한 거예요, 그 당사자 중에 한쪽이. 그럼 이 절차는 중단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흐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만연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채권자 취소 소송을 냈어요. 이것도 도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봅시다. 그럼 밥도 못 먹었는데 미안해요. 시간을 이렇게 잡아놓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가불간에 채권자 취소 소송 냈어요. 일반적인 채권자 취소 소송이에요. 가불간에. 실은 누가 일 저지른 거예요? 채무자평이 이 수익자하고 뭔가 거래하고 법률행위 해가지고 을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취소시켜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직고소송을 냈는데, 실제는 이제 이 사람이 제3채무자 내지는 수익자 내지 전득자 그 사람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병이 지금 중간에 껴있는 병이 도산 절차에 돌입했어요. 여기서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 취소 소송에 있어서 중간에 껴있는 채무자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갑과 을 간의 소송이니까 눈앞에 등장하는 당사자는 병은 아닌데 실은 병이 채무자인 거예요, 요 속에. 이랬을 때 절차가 어떻게 해놨냐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가서 보면 일단 이 경우도 실제 병이 그렇게 벌린 일이기 때문에 절차를 스톱시키고, 누가 이 사람을 대신하냐면 채권자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공평하게 그것을
중간에서 아우러주는 사람이 파산 절차로 치면 파산 관제인이잖아요.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원래부터 파산된 사람, 원래부터 회생 절차가 개시됐을 때는 전면에 처음부터 파산 관제인 또는 관리인이 등장하는 건데, 지금은 소송 도중에, 정상적인 소송 도중에 도산 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도산 절차가 개시됐으면 파산 관제인 등이 채권자를 대신한달까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상적인 소송이었어요. 정상적인. 그런데 그 지금 중간에 껴있는 병이 도산 절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 소송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는데, 일단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이 빠져야 돼요. 갑을 대신해주는 존재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등장해야 되고, 파산 절차가 개시됐으면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서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채권의 청산을 위해서 등장해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너 혼자만, 이 사람은 채권자 취소 소송의 입장에서 갑은 자기 채권에 대해서 억울해서 뭔가 회복시키려는 건데, 이게 도산 절차가 들어가면 너 말고도 이 채권자 여러 명한테 우리가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누가 등장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또 해피려면 이 회생 절차에는 그 관리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DIP라고 해서 용어 약자로 쓰는데, 스스로가, 채무자 스스로가 관리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뒀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회사 입장에서 회생 절차 해가지고 자기 회사인데 누가 막 등장하고 자기는 내쫓길까봐 이런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라. 너가 혹시 잘 운영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너가 그런 걸 다시, 절차는 회생 절차지만 너가 주도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간주관리인이 됐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회생 절차 등에서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문제는 그럼 누가 등장해야 되냐? 갑 대신 병이 등장해야 돼. 병. 그럼 보세요. 자기 채권에 대해서 지가 뭔가 이상한 행위했다고 이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냈는데, 그 원고의 지위를 자기가 지금 가지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원고가 되는 거예요. 관리인이에요. 간주된 관리인이에요, 자기가.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갑이 뭔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네가 어떻게 또 네가 원고가 돼서 내 대신 해준다 그러냐. 그렇잖아요. 병이 의라고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이게 한 건데. 그런 점에서 약간 괴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제도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한테 뭐는 주냐. 이 물러서고 나가는데 너가 이 병이 간주관리인 데서 원고가 된 소송에 보조참가이익은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71조에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자,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다. 그 소송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다라고 봐줘서 갑한테 보조참가의 이익을 인정해준 그런 것이에요. 이해되겠죠? 이건 여러분이 실제 요거는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든 자기 측이든 도산 절차 개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걸 막 모르고 놓치고, 법원도 지금은 이제 경험이 있는데 초장에는 그 다음에 느낌상도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 법률을 떠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채무자인데 이런 채권자 입장이 돼서 들어온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놓치기가 쉬워요, 이런 거.